안녕하세요. 역사를 가장 무식하게 한자 한자 쓰고 한자 한자 해석하는 역사 유튜버 삼능경입니다. 지난 시간에 위만조선을 우리 공부했는데 이련 스님은 어떤 것들을 우리한테 주고자 그것들을 썼는지 저는 한 두 가지로 보고 싶어요. 일단 여기 한자 쓰여있는 걸 보면은 이게 첫 번째로 보거든요. 연나라 때 대략 얻었는데 진번조선이 위치 방치하고 있던, 그래서 쌓고 막았는데 진한테 멸망했다 연이. 그리고 다시 또 진이 망하고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다시 또 얻어가지고 요동에 변방에 이르러가지고 요동 땅인데 요동의 변방에 회수가 지나가는 경계까지. 근데 그 회수가 있던 자리가 낙랑마을이라고 했다. 낙랑군이라고 했다. 근데 그 낙랑군의 그 마을이 그 지명 이름이 왕검성이었다. 그래서 위만은 여기를 그 진번 조선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조선이라 한 거예요. 위만조선. 그쵸? 뭐 우리 피부치가 들어가긴 했죠. 위만조선에 진번조선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요동 땅에 평민들은 도망갈 수가 없으니 그게 그대로 그냥 머물러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현실 앞에 부딪혀서 평민들은 어디 도망갈 수 없었던 거죠. 여기 지명이 나오는 거예요. 요동, 회수. 여기에 위만이 원래 그 땅 이름은 왕검성이었다. 거기에 성이 있었던 건데 그게 왕검성이었다는 거예요. 이련 스님의 첫 번째 목적은 위만조선이 이렇게 해서 세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생각은 이련 스님의 그 생각에 조금 더 보태서 우리랑 위만 아무 화당의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어디에 망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위만조선이. 근데 그 땅을 그 한나라 때 뺏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서는 한나라가 이제 거기다 이제 한사군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한사군이 꼭 군대 용어 같은데 군대 용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군자가 마을 군자예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의 뭐 시장, 군수 뭐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배치한 거예요. 되게 군사용어처럼 느껴서 그 땅을 아예 다 이렇게 복속시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옛날엔 경계가 어디 있어요. 줄 거놓으면은 자기 땅인가요? 참 애매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나 이련 스님도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지명이 나오는데 위만조선이 그러면 한반도 어디쯤에 있었을까요? 그 역사학자님들이 얘기하시는 위만조선은 어디였습니까? 이련 스님도 삼국유사에 요동 옆에 폐수의 동쪽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역사학자님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일단 의문이 들어요. 많은 또 분들이 이련 스님의 생각을 좀 다르게 보고 있으신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뭐 고조선이 나오고 기자조선이 나오고 위만조선이 나왔는데, 위만조선에서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 그 지명에 대한 부분은 저는 스님 역시 후세대가 싸울 거를 알고 미리 이렇게 과거에 이런 지명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많은 생각이 계신 선생님들은 저에게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상세하게 댓글이나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리즘을 쏴서 빛이 여러 빛으로 변한다잖아요. 생각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옛날에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이게 다 그 논리인 거죠. 하지만 정확한 지명에 대한 부분은 논리일 수는 없는 거죠. 받아들여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련 스님이 말씀하시고 삼국사이가 말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명이 다 아직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한반도가 아닌 저기로 지금 다 나타내어지고 있어요. 요게 지난 시간에 일들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련 스님이 마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어주셨어요. 위지에 나와 있대요. 나라 이름 위지. 위지에 위만이 조선을 쳤어요. 조선왕 준 궁에 있는 사람들 좌우를 거느리고 월해, 이걸 너물월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월, 유연제노 월, 그 5월에 그 월 근처에 있는 그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남쪽에 도달해서 했는데 거기도 한 땅이었다. 그렇죠. 이게 월자가 지명 같아요. 그리고 나라를 열어 이름을 마한이라 했다. 그러니까 위만이 쳐들어와서 조선의 준왕이 거느리고 도망갔는데 거기가 한 땅인데 마한이라고. 그럼 그 전에 또 마한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스님의 어떤 부분이 또 따로 있겠죠. 그러면 이제 밑에 견훤 이거 둘 다 어려운 한자예요. 좀 어려운 한자. 견훤상 태조 서에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견훤 태조가 고려 때를 말하는 거야 지금 현재 이 말들이. 그러니까 좀 이련 스님이 쓴 거는 거의 고려 말 조금 더 되기 전에 중후기 때 쓰신 거지만, 이거 지금 고려 초 때 그 썼던 책의 내용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옛날에 자 나옵니다. 옛날에 마흔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혁세 혁거세겠죠. 혁거세가 발. 여기 발자는 노할 발자도 있는데 그 두 번째 뜻이 이제 일어나다. 그러면 이제 혁세가 일어나고 더불어서 이 백제가, 이게 또 발자가 또 발의 발자가 옆에 물수변 뜨고 또 발의 발자인데요. 참 외우기 힘든 한자 적었죠. 백제가 열어서 나라를 열었고 이 금마산이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마흔이라는 데는 금마산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라가 먼저 열었는데 혁거세 때 그 똑같은 장소에
마한 백제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백제는 어느 때 있었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토가 계속 바뀌었겠죠. 또 그렇고 채치원 왈 전날 마하는 고구려, 마하는 고구려, 진화는 신라, 근거는 봉기. 봉기란 책이 또 있었나 봐요. 근거는 봉기에 있었고, 즉 신라가 먼저 갑자년에 세워지고, 그러니까 마한이라는 진안이라는 땅에 먼저 신라가 세워지고, 여가 후에 갑신년에 세워졌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이제 왕준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말하는 거를 이제 왕준이 말하는 것의 기를 듣고 이 동명이라는 건 분명히 고구려를 얘기하는 거. 고구려가 일어났다는 걸 아는 건 이미 마한에 나란히 있었다는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마한 땅이라는 곳은 되게 그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다투었던 곳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마한에 대한 성질을 이련 스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는 지금 이미 이 나란히병 마한이 이날리니까 원인이었다는 거죠. 이 마한이 있었던 이 장소가. 그러면 공통 분모 같아요. 마한이라는 장소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저는 이해했어요. 이런 스님의 옛날에 고구려를 일컬어 마한이었다. 아까 고구려가 원래는 마한이었다. 이런 스님이 이렇게 하고 지금은 사람들이 혹 알고 있는데 금마산이 있었던 곳이 마한이었다. 백제의 사람들은 되게 그릇된 것을 넘치게 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은 많이 고구려라 했던 부분들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플계가 이제 되게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볼감자에 물숫자가 붙으면은 넘칠 남이 됩니다. 이 고구려의 땅은 마라는 읍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읍에 산이 있는데 옛 명에 그게 마한이다. 그러니까 마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뚱맞게 사이, 제가 옆에 지금 한일자를 붙였는데 사이, 구이, 구안, 이게 더러울 예라고 왜 그렇게 썼을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면 제 한자 옥편이 더러울 예라고 해놨는데, 아니면 옆에 그 종족 이름 예라고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예맥할 때 저 예맥을 쓰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더러울 예잖아요. 지금 그 벼화를 써가지고 예맥을 쓰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좀 더 시간이 가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구안, 그러니까 사이, 구이, 구안, 예맥, 여러 직분이 방시다.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나와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긴 한데 왜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게 막 했을까?
두루 예. 직분이 방 시. 좀 이해 안 가는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다음 보면 사이가 맡고 있는 구맥이라는 사람들은 동의가 시종, 동의가 종자이고 즉 구이다. 그게 그러니까 사이가 구이라는 거고, 그리고 삼국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삼국 사기를 말하는 거예요. 삼국 사기에서 명주라는 지명, 이게 옛 예고다, 예국이다. 왜 벼와자를 써서 벼와자 해세를 써가지고 예국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예맥국이라고 한 거죠. 들의 사람들이 밭을 가는,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예왕의 인장을 드렸다.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쨌든 지명이 나오는데 요즘 명주가 나와요. 명주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예자 좀 이해 안 가고요. 그러니까 예득왕, 그러니까 예국의 왕이 도장을 얻어서 드릴헌, 드렸다. 또 춘자, 봄춘자, 또는 춘주의 옛 지명이 우수주라는, 네, 소우자, 머리 숫자, 고을주자, 우수주. 옛날 예국이다. 예국은 지금 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때 말하는 것처럼. 또는 혹은 지금 삭주, 여기 좀 삭주, 좀 지명이 지금 명주 삭주 나왔어요. 이게 예국이고, 평양성 혹은 평양성이 예국이다. 회남자 주완, 회남자의 주완에 주운이죠. 구루문자 주운에 되게 헷갈렸어요. 이게 뭘로 해석해야 되는 건지. 근데 뭐 회남자라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하는 거죠. 동방의 이는 9종이 있는데 논어정의의 구이라는 것은 1. 현토, 2. 낭낭, 3. 고려, 4. 찰만의 꾸밀식, 만식. 우리가 좀 못 들어본 생소한 용어들이 좀 많이 있긴 하죠. 저도 지금 이런 삼국유사를 그냥 읽을 때하고, 그러니까 남이 주에 다루는 걸 읽을 때하고, 한자 하나하나 쓰고 하나하나 해석할 때의 들어오는 단어와 뜻들은 너무 틀린 것 같아요. 그냥 읽으면 안 들어와요. 전혀. 비로소 쓰고 해석해야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한 번 더 해석해 보시면, 그리고 옆에 있는 한자를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5번째, 오리부의 잠깐요, 부유. 6번째, 본디소의 집가, 소가. 7번째, 동력동의 죽일도, 동도. 구이가 8번째, 구이가 저는 이렇게 일단은 생각 못 했는데, 그러니까 논어 정의에 이렇게 써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경이, 풍이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제 그게 저기 나와 있던 환단고기에 나와 있던 부분이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구이에 대한 부분을 써놓은 것이 좀 어쨌든 그래가지고 잠깐. 그리고 이제 해동 안홍기에 구안은 또 이렇게 써놨어요. 구안이 첫 번째는 일본, 두
번째는 중화, 세 번째는 5월, 네 번째는 상남, 다섯 번째는 웅유, 여섯 번째는 갈갈, 일곱 번째는 단구, 여덟 번째는 여진, 아홉 번째는 예맥. 저도 처음 겪어보는 이 구안이라는, 아니 구이라는 건데 공통점이 있겠죠. 나중에 아마 이런 스님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